네, 2부 방송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 아니십니까? 이게 나중에 2편에서 보면 하면 당합니다. 그 파트 가가지고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 1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 그걸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아주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어. 경매 신청한 것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보지. 그럼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어? 왜 배당 요구했을까? 이런 보증금 받고 나가겠다 이거지. 그럼 계약 해지 의사 표시. 그렇죠? 계약 해지 의사 표시지. 그럼 계약 해지가 됐다. 그럼 그 사람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지.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 집이 또 경매가 넘어왔네. 임차인의 지위를 가져야지만 그 사람이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는데,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람은 배당 결제 참여는 못하는데, 그런데 전입신고가 저쪽 먼저 돼 있고, 또 나가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4항 규정에 해가지고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럼 여기서 주택 양수인은 뭐다? 낙찰자고요. 임대인은 전 낙찰자입니다. 전 낙찰자가 원래 그 임차인한테, 대항력 있는 임차인한테 8천여만 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안 준 상태에서 그냥 다시 경매를 넘겨버리니까 현재 낙찰받은 사람이 덤태기 쓰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건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죄송합니다. 다른 생각하다가 임차권 등기가 기입 등기 이전인 이후냐, 이게 어떤 우리가 별개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건을 가지고 먼저 이 사건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원지방법원의 물건은 별로 안 좋더라고. 10305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나와 있네. 창원시 진해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네, 됐고요. 진해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9천만 원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 보니까, 누가 1,300만 원 누가 입찰하셨어요. 입찰하시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이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가격이 1,200여만 원이니까 입찰 보증금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그냥 소주 3원 셈 치면 돼요. 그죠?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120여만 원 정도 이제 입찰 보증금 몰수했단 말이죠. 그죠? 뒤에 보니까 100원짜리 딱 붙이신 걸로 서로 밀어봐가지고 나면 정말로 이건 낙찰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1,300만 원인데, 이게 아까 이분이 전세 보증금 못 받은 게 8,420만 원이니까 8,400 정도 보다 이거죠? 이게 끌어안아야 됩니다. 땡땡 9,700만 원 되는 거야. 근데 1차 감정 가격이 9천만 원이니까, 120만 원 떡 사먹자 해가지고,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120만 원짜리 떡 사먹자. 이런 분들 경매 시장에서 저는 꽤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경매법정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침 지가 뭐 경매 뭐 좀 많이 안 한 것처럼 이게 거들먹거리는 부류의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법원 경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호랭이가, 올해가 이제 호랑이 때잖아요. 호랭이가 토끼 잡을 적에도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법원 경매 물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고 제가 아무리 간단한 것일지라도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을 생각해서 경우의 수를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의 수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질러버려야 괜찮아요. 자꾸 입찰 들어가는데 맨날 떨어지는 거 열받으면 뒤에 영자 동글라면 더 쳐버려 괜찮아. 그러면서 입찰 보증금 입찰 보증금 내가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경매법정에서
나의 이름 석자 불려지는 것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가문의 쪽팔림이지. 이거 봐가지고. 에? 이름 석자 불려지려고 말이지. 입찰보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까먹어요. 에. 그럼 가문의 쪽팔림이라니까, 쪽팔림.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다시 해가지고 대검 미납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2022년 2월 21일 해가지고 966만 3천 원 해가지고요. 입찰 보증 금액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190, 이번에도 한번 입찰 들어가 볼 수 있겠죠. 한 200만 원 뚝 던져놓고 나서 아니면 에잉 해가지고 대금 납부 안 하면 돼요. 간단해요. 봐가지고 세상 그리 복잡하게 살아갑니까?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모시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예. 공모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보증금 8,500에 월세 1,0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 미반환 임차 보증금 8,400만 원. 지방에서 보증금액이 8천만 원 정도 된다면 상당히 참 전체 보증 금액이 낮은 금액이 아닌데, 그죠? 400만 원 이게. 근데 이게 보니까 임차권을 하셨는데 보니까 경매 개시 후에 임차권 등기함. 이게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배당 요구 시 배당 나가면 웃기는 소리라고 자빠져 한다는데 이게 배당 안 나가요. 이게 경매 정보지도 여러분들 믿으면 안 된다니까. 경매 정보지 믿으면 안 돼요. 배당 아니 이게 분명히 자 보십시오. 선행 경매 사건, 후행 경매 사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선행 경매 사건, 후행 경매 사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에서 이거 강제 경매로는 매각으로 요게 요 사건 번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건을 2017 타경 11,946호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 양반들이 아까 보니까 얼마나 낙찰받았습니까? 가지고 411만 원에 411만 원에 이 당시 1차 감정 가격이 9,600만 원, 9,700인가? 그 411만 원에 낙찰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런 거 내가 안 당하려면 어떻게 봐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경매 정보지를 딱 보는 순간 현재 소유자 있죠. 그죠? 현재 소유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입니다. 두 사람들 보니까 소유권 이전을 했잖아요. 소유권 이전했는데 이런 매매 같은 게 상관없어요. 근데 경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아니면 또 전 소유자도 보니까 경매를 통해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래야 했을 적에 분석할 적에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매매 같은 매매나 상속, 정여, 부동산 교환 이런 상관없어요. 근데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임의 경매라는 매각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일단은 나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완전히 그냥 덤탱이 쓰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분들이 경매로 이걸 낙찰 받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참 이것도 참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2020년 2월 3일자로 해서 이 양반들이 등기했잖아요. 근데 2020년 3월 23일이야. 약 한 달 한 20일 후에 이 경매 기입 등기 됐단 말이지. 그죠? 이게 3월 23일 날 경매 기입 등기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2월 3일 날 이 양반들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서 이때부터 작업을 했던 것 같아. 강제경매 집어넣는 게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봐가지고 유한회사 이 양반들 해가지고 명의로 공정어음을 하나 작성해주면 되잖아요. 또 이 사람한테 공정어음 작성해줘. 그러면 이 사람이 채권자인 것, 또 이 사람들이 채무자인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짜고 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때부터 서서히 준비해가지고 어음 공정해가지고 어음 공정해서 그냥 법원에다가 강제경매 신청. 그때 공정위 사무실 가가 집행문 부여 신청도 해야 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해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해버리자 이거지. 이게 근데 2,600만 원 나와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은 전혀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거든. 이 상태에서 이제 혹시 이게 정상적인 금액으로 낙찰되었을 때에는 자기네들이 그 전에 어쨌든 411만 원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411만 원 이상의 어떤 수익을 바라보고 이렇게 아마 강제경매 신청을 했지 않겠느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조금 까칠스럽고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런 물건들이 간혹 나온다니까요. 맨날 여러분들 아파트만 들어가 봐요.
낙찰 받는가? 낙찰 못 받아요. 낙찰 받기 어렵다니까.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제 경매된 사건인데 아파트인데요. 1차 감정 가격이 2억 5천만 원이고 오늘이 1차 매각 기일입니다. 그런데 19명이 들어와가지고 3억 5천만 원에 낙찰돼 버렸어. 3억 5천만 원에 와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이 법원 경매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1등만 인정하는 정말로 더러운 세상입니다. 2등 필요 없어요. 내 1등하고 말이지 10만 원 차이로 됐더라도 이게 쪽팔리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입 꾹 다물고 있어요. 엄청 쪽팔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런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 근데 요런 유형 해가지고 뭔가 조금 이상하게 막 야시하게 권리 관계가 전개되는 경우는 이게 내가 딱 봐가지고 실타래를 살살 풀듯이 어떤 교통정리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셔가지고 뭐 좀 해달라면 전 소주값 달라고 할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저한테서 소주값 주시오 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으신 분들은요, 자쟁력을 키우십시오. 그죠? 자존심도 없습니까? 맨날 물어보려고요? 에이, 안 되지, 그거죠. 내가 스스로 요즘 같은 경우는 참,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법원 경매다 그러면 법원 경매 쪽으로 해가지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내지 분위기는 정말로 좋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막 완전히 진짜 정보의 바다잖아요. 요즘 뭐 네이버 구글 검색 잘 안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요, 유튜브 상에서 전신에 검색해봐요. 검색하면요, 이제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질문에 따른 텍스트 형식으로 답글 나와 있는데, 유튜브 같은 건 전부 다 동영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제 채널에서도 보면 무슨 음악 집어넣고 편집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유튜브 상에서, 유튜브 상에 보면 오지랖 넓으신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 참 착하신 분들 많아요. 저는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 상에다 검색상에다 따닥 치면요. 그게 그냥 동영상으로 해서 쫙 이렇게 브리핑 하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만큼 이게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 경매 쪽으로 이제 말 그대로 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들의 성의이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맨날 물어보세요. 맨날 물어보시면 저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제가 틱틱 걸어버립니다. 질문도 제대로 말이지 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이제 여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다시 여기 보십시오. 이게 그 전 사건입니다. 이제 저희가 요게 이제 선행 경매 사건이에요. 1차 경매 사건. 1차 경매 사건 같은 경우 보시면은 감정 가격이 9,800 돼 있잖아요. 그죠? 9,800인데 와, 보세요. 길 현황남 보니까 정말로 휘황찬란하잖아요. 그죠? 9,800에서 요이 땅 해가지고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두두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와 해가지고 16차기일 날에 2019년도에 12월 달에 이게 아마 유한에서 할 겁니다. 유한에서 단독으로 해서 411만 원,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411만 원에 낙찰 받고 이 양반 또 기한 후에 납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건물 꼬라지가 뭐냐? 부동산은 이게 경매 대상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현상을 봐야 된다. 이게 가격이 싸다. 어떤 게 그렇게 또 한 번은 저한테 전화 주셨더라고. 가격이 엄청 싼데 이 물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나와서 경매정보에서 보는 와, 이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건이야. 단지 뭐다? 예를 들어 1억짜리가 1,00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1,000만 원 얘기만 딱 이제 눈이 피 꽂히는 것 같아. 근데 진도가 나가나? 안 나가지. 아이고. 내가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저도 이제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괜히 제 일도 아닌데 막 흥분을 해요. 죄송합니다. 이 물건 보시면은, 빌라는 빌라인데, 1층에 무슨, 있나, 해신탕이 뭔가, 짱어구이 집도 있고, 도로변에는 이제 상가가 있고, 저 뒤로 해가지고, 이런 빌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여기 나와 있는 부동산, 이게 부동산 경매 사건에 대한 안내문 해가지고 붙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 보니까 이게 제가 볼 적에는요, 주거용 부동산이니까 이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뒤쪽에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매 물건 바라보실 적에는 어떤 최저 가격 아니십니까? 최저 가격 여기에 우리가 몰입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가격이 예를 들어가 1억짜리가 1,000만 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죠? 떨어져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남이 싼 똥을 내가 치우는, 여러분들 남들이 싼 똥 여러분 치우시랍니까? 내가 싼 똥도 내가 치우기 힘든데 말이에요. 남이 싼 똥까지 치우다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날 들어가지고 황혼 이혼 당한다니까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그죠? 제 말씀 듣기 싫으시면 방송 안 들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만큼 이게 현실은 쌀벌하다 이거지. 근데 유튜브 상에서 영상, 다른 분들 동영상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전부 다들 어떻게 하나도 같이 경매 투자해가 다 돈 벌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전 그분들 참 신기해요. 봐가지고. 저는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솔직히 없어요, 제가. 뭐 남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 보십시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보니까 또 공모시 나와 있잖아요. 공모시 나와 있는데, 야, 이 가지고 오늘 하루 다 한 시간 다 떼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건. 공모시가 있는데, 보니까 이번이 2015년 8월 26일자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나서 2015년도 8월 17일날 전입 중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9일 정도 빨리 전입 중개했거든요. 보증금 8,500에 월세 1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하니까, 이런 권리들이 있으니까 방이 제대로 안 빠졌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시라는 분이 강제임을 신청했다 이거지. 응? 8,500만 원 내놔라 강제임 신청했다 이거지. 근데 보니까 411만 원 떡 하는 낙찰 받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선생님 다 못 받게 되면 당연히 이 집에서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못 나가는 상태에서 낙찰자가 말이지, 나머지 8,400만 원 정도 줘야 된다? 안 주고 또다시 경매로 소위 어떻게 보면 난리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은 낙찰자다, 이 사건에서 낙찰자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매로 날려버립니다. 경매 정보지상에 물건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거 딱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보니까 경매로 날려버리는 물건이 있구나. 그런 물건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이건 또 여담입니다만은 이게, 이거 지금부터 한 10년도 좀 더 됐어요. 그 당시 서울에 하는 그 용인 쪽에, 그 당시 용인 쪽에도 뭐 떤다는 그런 말이 막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그분도 보니까 이 지역에 자양동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마 그 용인 쪽에 빌라를 하나 사놓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고, 그 집은 빌라는 보니까 팔리지도 않고 말이 전세도 안 나간다. 머리 아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 막, 이야기 상담 비슷하게 상담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도 저는 공인중개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법원 앞에 공정위 사무실 가가지고, 그 당시 아마 그 당시에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지금은 저기 송파로 이사 갔지만은 지금은 그전에는 이게 구의역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 법원 앞에 가셔가지고 공정위 사무실 가가지고 공정해가지고 경매로 날려버리시죠. 그 경매에 넣어버렸어요. 경매 넣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게요.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매물을 내놓게 되면 지역성을 못 면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매로 탁 띄우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전국구 돼버리잖아요. 전국구 되니까, 나 며칠 있다 보면, 이게 낙찰됐대요. 낙찰돼가지고, 웃으면서 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또 제 후배 중에서 한 사람 꼭 그것만 또 전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가서 경매로 날려버리고, 그냥 돌아서가지고 틱틱 웃으면서, 계산기 딱 두들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아까 하다가, 그 이유는 제가 일부러 안 만납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는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이걸 또 어떡한다. 오늘 제가 1시간 조금 오버하더라도요, 바쁘신 분들은 나가십시오. 괜찮습니다. 나가실 건데, 이건 제가 아까 약속해드렸습니다. 임차권 넘기면서 다 말씀드리겠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넘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배당 종기일 이전에 임차권 넘기 하고, 또 권리신고, 권리신고한 경우 있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요건 이미 옛날에 낙찰된 사건이에요. 2013 타경입니다. 2013 타경에 13,154호 가지고요. 이런 물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건 번호 1번이에요. 물건 번호 1번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다 보면은 물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요.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물건 보십시오. 보시면은 1억 1,100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4,721만 원에 누가 낙찰 받았죠. 근데 이게 불허가 신청했는지 모르겠네요. 법원에서 불허가 결정이 났는지. 저는 지금 제가 불허가 결정이 났다면 불허가 사유가 뭔지 모릅니다. 왜냐면 법원에서 알아서 자기네들 불허가 내리고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더라도요. 불허가 사유 보면 상당히 막연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냐 거기에 대해서는 공지를 안 하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제 경매 진행되었다가 오모 씨라는 사람 6천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그죠? 오모 씨라는 사람이 이 물건 6천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은 그런 상황이다. 보시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 정보지 보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김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2005년 10월 31일인데 2011년 10월 5일 저당권보다도 한참 빨리 전입신고 예정이 대항력이 있어요. 그죠? 보증금 얼마입니까? 4천에 25만 원이잖아요. 그죠? 4천에 25만 원인데 여기서 임차권 등기 여기 이분도 임차권 등기를 하셨어요. 주택 임차권 등기일은 2013년 7월 2일이래요. 자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가 잔히 말씀드릴게요. 2013년 4월 15일이지요. 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날짜잖아요. 4월 15일인데 7월 2일이면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그 뒤죠. 그죠? 자, 그런데 배당 종기일이 언제다? 2013년 7월 8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뭐다? 이때는요, 이거 임차권 등기 언제 했다? 그거보다는 이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좋다. 배당 요구 했어? 안 했어? 배당 요구 안 했다. 이거죠. 그죠? 예. 배당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 배당 요구 아예 안 했다. 이거죠. 배당 요구를 안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분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아니고, 이게 경매 문건 접수 송달력을 잠깐 볼게요. 잠깐만, 이게, 김모 씨인데요. 잠깐만요.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2013년, 이분입니다. 이분.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에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요. 2013년이죠. 2013년 7월 8일이에요. 7월 8일. 예? 7월 8일인데, 이분이 뭐 했습니까? 권리신고 환장해버리네, 봐가지고. 아니, 하다못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예? 자, 여기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날 권리신고 하셨어요. 김모 씨인데, 7월 15일 날 권리신고 하셨다. 이거 다시 경매 청구제로 넘어가 볼게요. 2013년 7월 15일입니다. 자, 보면은 2013년 7월 15일 날이에요. 2013년 7월 15일 날인데 배당 종기일이 언제입니까? 7월 8일이죠. 7월 15일 날 그것도 뭐다? 권리 신고만 해서. 이때는요,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인데 이유도 필요 없어요. 문건 접수 송달력 딱 봐가지고, 아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 사람이 권리 신고만 했다. 이거지. 그러면 우와, 이 사람 보증금 4천만 원 같으면 낙찰도 4천만 원 다 끌어낸 겁니다. 인수하는 겁니다. 권리신고만 제출. 이때 뭐 임차권 등기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여기에다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냐, 그 이전에 임차권 등기 이걸 여기까지 대입해버리면요, 내 머릿속에 지진이 나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교통정리 안 돼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봐가지고 임차권 등기 알았어. 근데 너 대항력 있지? 근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면요 신경 꺼버리세요. 대항력이 없는데 뭐하러 낙찰자에 나하고 관계없는데 뭐하러 그 사람이 보증금 얼마나 받아가든지 말든지 말이지. 그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요. 뭐하러 신경 씁니까, 그죠? 그건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자 이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신고 안 한 꽝이야. 그럼 어떻게 4천만 원 낙찰자 전액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 해야 된다는 것은. 경매, 어떻게, 이 양반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봐가지고. 7월 2일 날 임차권 등기라고. 7월 15일 날 권리신고하고. 누구한테 코치로 받은 건지 아니면 그냥 지 혼자서 한 건지. 그건 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경우는 봐가지고 4천만 원 전액 다 낙찰자 인수해야 됩니다. 4천만 원 전액 다 낙찰자 인수해야 된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보니까 4천만 원 인수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불허가 조금 이따 다 볼게요. 법원에서 직권에 불허가 내려준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불허가 신청했는지 말이죠. 근데 이거 보니까 6천만 원에 낙찰됐으니까 플러스 4천 하게 되면 1억이 돼버리거든, 1억. 예. 요거 혹시 잠깐만, 이게 경매 신청을, 임의 경매 신청을, 이런 경우는 무익료와 관계도 없는데, 그래서 왜 관계 없느냐, 그러니까 1순위 저당권자 장모 씨가 이렇게 경매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받을 금액이 1억 3천만 원이래요. 1억 3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한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렇더라도 이게 무익료와 관계없습니다. 왜냐면은 민사집행법 102조 규정에 있는 무익료 잉여 없는 경매는 어떤 경우냐니까 경매 신청권자보다도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 자, 그럼 경매 신청권자 누굽니까? 저당권자잖아요. 그죠? 저당권보다도 먼저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마 임차인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그죠? 이 사람 임차권 등기를 했으니까. 확정일자, 이게 이건 같은 경우는 지금 등본이 말이죠. 임차권 등기될 날짜가 2013년 7월 2일인데, 이 습득옵션에서는 이게 제공해주는 등기부등본 발급 날짜가 2013년 4월 30일입니다. 이거 등기부 열람 해봐도 이게 임차권 등기 날짜, 이게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기부등,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매 신청, 경매 입찰 들어가신 데 했을 적에는 입찰 들어가시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니십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반드시 여러분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700원이 아까봐가지고 그런 사람들 경매하지 마요. 경매 안 하시는 게 낫다니까.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돈 버는 거라니까요. 뭣도 모르고 그냥 7렐레 8렐레 해가지고 덤벼들었다가 쌍코피 터지면 한 번씩 터져봐야 돼. 예. 매년 뭐 그렇게 쌍코피 터지시는 분들 나오잖아요. 몰수된 입찰 보증금 800억 900억 1000억 분명히 2021년 1000억이 됐을 겁니다. 1000억 이런 식으로. 그런 몰수당한 보증금에 내가 포함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건 진짜 가문의 쪽팔림이라니까. 종친에도 못 나갑니다. 니 요즘 뭐하노? 경매합니다. 돈 좀 벌었나? 아닙니다. 떡 사 먹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건 같은 경우 보니까 4천만 원 어쨌든 뭐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여기 잠깐만요. 2014년 7월 8일 날인데 잠깐만요. 2014년 7월 8일 날 해가지고요. 2014년 이건 저기 낙찰자가 2014년 7월 8일 날 낙찰됐는데 2014년입니다. 7월 8일 날 낙찰됐단 말이죠. 근데 요때 7월 달 해가지고 낙찰자가 매각 불허가 신청 이런 건 신청 안 했네, 그죠? 그러면 법원에서 매각 불허가 결정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답답한 게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실물 함에 있어가지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단 말이죠. 근데 건물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요. 입찰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게 왜 매각 불허가 결정 났느냐. 매각 불허가 결정 난 사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걸 내가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어떤 그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기에 대한 또 정보 접근은 원천적으로 이게 접근이 봉쇄되어 있어요. 접근 못하면 이게 법원 경매가요. 법원에서 법 집행을 한다지만요. 제가 볼 때 법 집행 잘못하고 있어요. 봐가지고. 정보는 공개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정보를 꽁꽁 감추냐고.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어떤 특정인한테 반말한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왜 감추냐고. 왜 감추는 이유가 뭐냐고. 이런 거 다 오픈시켜놔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서 슬슬 열받습니다. 조세에 체납했다는 압류등기가 있고, 근로자 임금 체불했다는 압류등기가 있다 이거지. 정확하게 그 내용이 뭔지, 특히 조세 같은 경우는요, 당에서 일반 조세 해가지고요, 세목이 뭐이며, 체납된 세액이 얼마며, 그걸 100일에 다 까발려놔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나라들 교통정리 해가지고 입찰 들어가는데, 다 꽁꽁 감춰놔 본다니까. 왜 그런 정보를 감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됩니까?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그게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입니까? 말 같은 소리 하는 말이지, 그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과 저는 관계없어요. 오픈 시켜놔라. 왜 오픈 안 시키냐, 이거지. 제 혼자 이렇게 백나 떠들어봤자, 몸만 아파요. 몸만 아프기 때문에. 하여튼 요건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4천만 원에 대해서 인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또 두 번째 보니까, 배당 종길 이후에 요거 배당 종길 이후에 말이죠. 배당 종길 이후에 권리 신고한 경우입니다. 어쨌든 권리 신고했다면요. 그 임차인 못된 놈이 나빠. 아주 그냥. 배당 종길 이후다. 그러니까 요거 보니까 2014타경이고요. 2014타경이고. 이런 자료를
사례를 찾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 있어가지고, 하면 그 분석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014 타경에 1950호 해가지고요.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건번 1번이거든요. 2014 타경에 1950호 해가지고요. 항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이게 문제잖아요. 밑으로 일단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제 저기, 저당권이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전모시가 있는데, 2010년 10월 26일보다도 2010년 8월 달이니까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죠? 전세 보증금 1억이네? 배당이 없네요. 배당 없으면 낙찰자 1억 인수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보면요, 전모시는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 이후인 2014년 10월 10일 날, 배당 요구 종기가 2014년 3월 달인데 10월 달에 권리 신고만 달랑해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 신고만 했다면, 무조건. 근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권리 신고했다는 건 그거 진짜 그거 바보 멍텅구리입니다.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권리 신고했다면 그거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여기 주택 임차권 등기권자로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보지 마세요. 이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거 첫 번째 보고 대항력 있구나. 알았어. 배당 안 했네. 근데 이거 보니 권리 신고만 했네. 그것도 언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 신고했네. 그럼 낙찰자 1억 인수한다는 거. 우리 이것만 딱딱 정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임차권 등기 언제 했냐? 뭐 논문 쓸 겁니까? 아파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1억은 낙찰자 인수해야 됩니다.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2억 1천만 원에서 1억 인수하니까 3억 1천만 원이 일단 투자 금액이 되고 이제 본건 3억 2천만 원이니까. 근데 여기 가격 시점이 2014년 1월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낙찰 시점이 2014년 11월 달에 해가지고 2015년 1월 6일 날 대금 납부하셨네요. 그죠? 결국은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3억 2천만 원짜리였는데 1년 후에 3억 1천만 원에 매입을 한 그런 결과다. 우리 이것도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물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관악구 봉천동 관악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 아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됐을 거죠. 그래서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안 늦었어요. 뭐 정부에서 뭐 주택을 311만 원으로 공급을 하는 만에 공급하든지 말든지. 2022년도 기준에서 공급한다고 막 떠들어 샀잖아요. 그죠? 그럼 2022년도 2월 달에 공급한다고 공고 나서니까 2022년도 3월 달에 말이지 311만 원가 전부 다 공급됩니까? 저는 뭐 복잡하게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아파트는 빵이 아니니까 뚝딱 했다면 최소한 5년 후에나 입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이에 보니까 어쨌든 인구 집중은 서울 수도권 쪽으로 집중하는 수밖에 없고 집중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서울하고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도 대도시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참고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투자 대상에서는 그래서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지역을 서울 및 수도권 쪽으로 국한시킨다 했을 적에 과연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주춤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언젠가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보니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공급 물량도 어떻게? 공급 물량 늘어납니다. 공급 물량 늘어나니까 부동산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뭐 가격 떨어지네. 뉴스에서 맨날 하니까 이번에 안 사. 뭐 어떻게 합니까? 수요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떨어진다 이거지. 가격이 맞잖아요.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요가 떨어지는 거야.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요 공급이 늘어난 거 이건 뭐지?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이거 간단해요. 뭐냐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일반 내 부동산 지금 내가 팔아먹으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매물 내놓잖아요. 그죠? 매물이 더 많아진다. 매물이 있는데 옛날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진짜 봅시다. 만약에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막 아파트 가격이 막 몇천만 원씩 올라가는 거야.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갑자기 공급이 떨어집니다. 왜 이게 공급이 왜 떨어지냐니까 집주인이 이 부동산 팔아먹으려고 부동산 중개업소 내놨는데 어머야 이거 봐라. 하룻밤 자고 나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버리네. 나 안 팔아. 물건을 회수해버리잖아요. 그죠? 물건 회수하니까 그전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물건이 10개 있던 게 만약에 집주인들이 한 7, 10개 회수했다면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급이 떨어진다.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수요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우와, 이거 봐라. 큰일 났다, 이거. 완전히, 벼락 거지 되겠다면서, 우와! 하는 게 수요가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시 옆에 적어드릴게요.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공급은 떨어지고, 그러면 나는 벼락 거지가 되기 싫어 하다 보니까 수요가 정대되다 보니까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내려간다. 이게 가격 자동 조절 기능인가요? 그 있는 옛날 대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는데 부동산은 그게 틀리다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요. 내려가면 또 내려간다니까. 근데 자금 있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격 현재 요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저 투자해야 된다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요.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투자하면 안 되지. 은행 이자도 저 감당 못 하는데. 우리 이렇게 어떻게 돈 없는 사람들 가격이 올라갈 때 이때 투자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들 돈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은행에다 최소한 현찰 한 몇백 가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투자하세요,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투자해가 가만히 놔둬버려요. 놔둔 상태에서 한 1, 2년 있다면 또 팍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뭐 단순한, 생각입니다만,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는 뭐 1억을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요. 야, 이것도 나머지 사례가 몇 개 있는데요. 일단 제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이 임차권 등기에 등기에 시기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사건에서 보니까 대항력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자? 이랬을 적에 과연 이 사람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이죠. 그죠? 종기일 기준해가지고 이 사람이 권리 신고만 했느냐 아니면 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느냐. 근데 권리 신고했네요. 이건 배당 요구 종기 이전이라도 무조건 낙찰 진수하는 거예요.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은 이뻐. 이때 뭐 임차권 등기 언제 했냐, 그걸 딱 접목시키면 내가 더 헷갈린다니까요. 일단 요거부터 1단계로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자리 잡히면 그때 임차권 등기 언제 했니? 요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요. 이거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다니까. 이 법안 경매 어렵게 접근하지 말아요. 봐가지고. 모르면 하지 말아요. 안 하면 됩니다. 그죠? 모르면 안 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궁금하면 유튜브 상에 그 검색창에다가요, 임차권 등기 입력해 보세요. 임차권 등기 관련된 그 영상물이 쭉 뜬다니까. 내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지 뭐. 맞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지는 공부 안 하면서 아들한테 공부하라고 막 머리 썼잖아요. 아들한테 공부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아들내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집에서 책을, 죄송합니다. 책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놈 다시 봐가지고 공부를 잘했어요. 이거 변호사 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봐가지고요. 임차권 등기 시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움직였느냐. 이전에 움직이는 뭐 권리신고가 있어. 얘는 이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이 아주 좋아.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신고였다. 꽝이야.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이것도 꽝이야. 그죠?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참여할 수 있고 낙찰자의 부담이 안 되는 경우는 유일하게 첫 번째 이게 딱 하나 있죠.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뭘 했어?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한 경우. 근데 이게 또 봐가지고 인간이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 또 나중에 이게 배당을 철회하는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 배당 철회 관련해서는 말이죠.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돼 버렸네요. 그렇더라도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10시까지죠? 이게 방송 끝마치고 잠깐 보십시오. 또 누가 그래도 요걸 입을 잘 트는지, 대통령 되실 분들은 튼다면 안 되죠. 어떻게 토론을 잘 하시는지,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분들 탁탁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네요. 벌써 2월 달도 이제 중순으로 참 시간 빨리 간다, 그죠?
2월 14일 날 57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6강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